전국에 계신 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버풀 튜브의 시온입니다. 오늘은 저를 리버풀 팬으로 만들었던 리버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악동이자 최고의 공격수였던 루이스 수아레즈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토레스 쿠티뉴에 대해서 리버풀의 레전드가 될 수 없는 이유 시리즈를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수아레즈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레스 쿠티뉴와 수아레즈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토레스와 쿠티뉴는 개인의 꿈을 위해 팀을 떠난 케이스라고 한다면 수아레즈는 그냥 물색 없는 아이와 같은 스타일이랄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수아레즈가 팀을 떠난 건 앞선 두 선수에 비해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됩니다.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당시 리버풀 입장에서도 악동 기질이 남달랐던 수아레즈를 계속 데리고 갈 수 없었기도 하고요. 토레스 쿠티뉴가 리버풀 입장에서 나쁜 놈들이라면 수아레즈는 좀 모자란 놈이랄까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안필드에서 보여준 수아레즈의 셀러브레이션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네요. 그냥 모자란 놈이 나쁜 놈인 건가? 레전드가 아니다 시리즈는 차라리 스털링이나 오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도 스토리가 재미있죠. 그건 기회가 되면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오늘의 주인공은 루이스 수아레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루이스 수아레즈의 사건 사고 모음입니다. 역시 수아레즈 하면 기행이죠. 너무 많아서 잘 정리가 되지 않았던 수아레즈의 기행들. 이 영상을 보시면 정리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시오니의 리버풀 EBS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은 박지성을 필두로 8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16강에서 만난 상대는 신성 수아레즈가 이끌던 우루과이. 우루과이는 수아레즈의 맹활약으로 인해 한국을 2대1로 격파하고 가나와 8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담으로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끝난 뒤 수아레즈가 박지성에게 달려가 유니폼을 교환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가나와의 8강전에서 발생합니다. 치열했던 가나와 우루과이는 연장전에 돌입했고 후반 15분 1대1 상황. 가나의 마지막 공격 찬스에서 아디이아가 헤더슛을 했고 마침 골대 앞에 있던 수아레즈가 손으로 슈팅을 막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레드카드 퇴장. 그리고 이어진 가나의 페널티킥이 골대를 때리며 빗나갔고 결국 우루과이는 승부차기로 가나를 이기고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우루과이와 수아레즈에게는 해피엔딩이었지만 이는 명백한 비매너 행위였고 2017년 피파는 이러한 파울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이렉트 퇴장과 동시에 페널티킥 없이 바로 득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세계축구에 영향력을 끼친 사건이었지만 그의 기행 중 매우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11-12 시즌 수아레즈가 당시 맨유에서 활약하던 에브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발생합니다. 이 의혹은 잉글랜드 FA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사실화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증거 영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수아레즈가 결백을 주장하면서 사건은 장기화됩니다. 수아레즈는 스페인 문화권에선 니그리토라는 표현이 프리미어리거를 부를 때 흔히 쓰이며 자신은 그런 의미로 에브라를 부른 것이지 비하의 목적이 아니었고 심지어 당시 맨유 선수이자 수아레즈와 같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치차리토조차 니그리토라는 단어를 사용해 인터뷰를 했기에 이는 단지 문화적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을 두고 리버풀 흑인 동료 글렌 존슨, 우루과이 감독, 심지어 우루과이 대통령까지 수아레즈를 변호했으나 결국 8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과 4만 파운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수아레즈의 무죄를 주장하던 리버풀 팬들과 수아레즈의 유죄를 주장하던 사람들의 대립은 최고조에 달했고 인종차별 반대단체 및 흑인 변호사 단체에서 리버풀이 인종차별을 옹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어나자 수아레즈는 결국 항소를 포기합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안톤 퍼디난드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존테리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수아레즈는 문화적 차이라는 변명이라도 가능했으나 존 테리는 블랙켄트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물론 그의 무죄와 관계없이 잉글랜드 FA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렸는데 4경기 출장 정지에 22만 파운드 벌금을 부과합니다. 비록 벌금은 훨씬 높았지만 축구 선수라는 특성상 벌금보다 출장 정지가 훨씬 더 무거운 징계이기에 리버풀 팬들은 잉글랜드인과 남미 용병에 대한 FA 이중잣대라며 분노합니다. 인종차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스포츠와 같이 평화의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영역에선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 사건은 수아레즈가 명백히 잘못한 것이 맞으나 실제로 스페인 어학 사전에서 니그로는 단순히 흑인을 부르는 단어이며 영어와 다르게 비하의 의미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중요한 시대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언어를 사용한 것은 수아레즈의 실수가 맞으며 이 역시 사람이 나쁜 놈이라기보다 생각이 짧은 그의 캐릭터로 인해 일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기행하면 수아레즈, 그리고 수아레즈 하면 역시 핵이빨 사건일 겁니다. 수아레즈는 아약스 시절 PSV와의 홈경기에서 PSV의 미드필더인 오트만 바칼의 목을 깨물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 수아레즈는 2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으나 후에 7경기 출전 금지로 징계 수위가 상향됩니다. 그러나 수아레즈는 이 7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다 채우지 않은 채 리버풀로 이적을 해 아직 네덜란드에 출전 금지 징계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네덜란드 리그에 복귀하게 된다 하더라도 남은 출전 금지 기간을 다 채워야 경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2010년 고작 23살 어린 신성의 기행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말이죠. 2012-13 시즌 첼시와의 경기 도중 상대 수비수인 이바노비치의 팔을 난데없이 깨물어 버립니다. 이번에도 주심은 보지 못했고 이바노비치가 주심에게 물린 자국을 보여주며 항의했지만 너무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주심은 인정하지 않고 경고 없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스노우볼이 되어 수아레즈는 경기 후반 추가 시간 7분 차에 막판 동점골을 넣으며 팀을 구하는 활약까지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제법 큰 이슈가 됩니다. 영국 거의 모든 신문은 수아레즈를 식인종에 비유하며 대대적으로 비난했고 영국 총리까지 나서서 수아레즈에게 엄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친구 수아레즈는 이바노비치에게 전화로 사과를 했고 잉글랜드 FA에게 결국 1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미 네덜란드에서 같은 이유로 7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더 약한 처벌을 내릴 수는 없었겠죠. 결국 이 징계로 인해 수아레즈는 13-14 시즌 초반까지 리버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시즌 귀신같이 득점왕을 차지했다는 건 함정. 그리고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번 피해자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수비수 키엘리니였습니다. 당시 중계를 하던 박문성 해설위원의 또 물었나요로 유명한 사건인데 수아레즈는 키엘리니를 물어뜯음으로 총 3번의 핵이빨 스킬을 장렬, 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이미 2번의 전과가 있었던지라 피파의 징계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고 규칙상 최대 24경기 출장 정지와 2년간 활동 정지가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아레즈는 9경기 출장 정지 및 4개월간 축구 활동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습니다. 당시 수아레즈의 소속팀이었던 리버풀 입장에선 이게 참 답답했던 게 우루과이 대표로 사고를 치고 온 것이라 리버풀은 항소 자체가 불가능했고 우루과이 FA에서는 고민 끝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수아레즈는 빼박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수아레즈가 개인적으로 항소를 진행했으나 이 또한 기각됩니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리버풀은 수아레즈를 더 이상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었고 이 사건은 그를 바르셀로나로 이적시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재밌는 건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이후 한 번도 사람을 물지 않고 있는데 그의 이적 당시 계약서에는 사람을 다시 물면 연봉의 30%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리버풀도 수아레즈 영입 당시 이 조항을 넣었으면 리그 우승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오늘은 평소보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네요. 그 외에도 자신의 다이빙을 비난하던 모예스 감독의 팀 에버튼에게 골을 넣고 그 앞으로 뛰어가 다이빙 셀러브레이션 한 것, 이런 더 많은 기행들이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 수아레즈의 주요한 기행들은 얼추 정리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리버풀 EBS,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항상 큰 응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